안녕하십니까. KTN 한국TV 뉴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신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김재현 대표님과 함께 이제 정말 총선 전에 저희가 돌입을 했는데요. 진짜 총선 뉴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85일 남았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진검승부에 네. 다들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의 4년을 대한민국을 책임질 선량들을 뽑는, 어떻게 보면 엄숙하고도 위대한 이 전쟁의 시작. 조금 전에 우리 김홍건 대표님께서 전쟁을 해야 일이 된다고 했는데 뭐 좋은 의미에서 네. 전쟁을 해야 되겠죠. 아,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특히 이낙연 신당 또 이준석 이낙연 네, 갑자기 네. 만났어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어제 이제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네. 또 이준석은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을 예언을 했습니다. 네, 개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줄여서. 개당. 네, 개당. 예. 그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이제 올해 이제 73세가 되는 이낙연 대표와 네. 39살이 되는 이준석이 과연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겠느냐. 케미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준석은 조금 어떻게 보면 영임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좀 튕길 것 같고, 이낙연 입장에서는 끝없이 구애를 해야 되는, 끝없이 구애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모양새가 아마 한 보름 정도 네.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준석의 마지막 몸값인 것 같은데요.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자, 예. 이제 끊임없이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지만 이제 또 새로운 대표가 되겠지만,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는 네. 그가 혹시 가지고 있을 잠재적인 청년들의 이동을 그가 원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준석은 아무리 끌어안아도 이낙연의 큰 그림에서는 다가서지 못해요. 네. 그럼 이낙연의 큰 그림이 뭐겠습니까? 대선이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한번 대선에 도전해보고 싶은 이 열망. 또 정치라는 거는 본인이 열망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옹립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낙연 중심으로 끊임없이 정치를 해왔던 많은 분들이, 아, 대표님 이대로 가다간 이재명에게 대통령 후보 자리 또 한번 뺏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신데 대표님이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옹립을 하면요. 네. 처음에는 뭐 내가 뭐 이 나이에 하다가 점점 업이 돼서 네.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드디어 역사적인 결단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거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선 목표로 지금 그렇죠. 움직인다고 보시는 예. 거네요. 자, 네. 대선이 그렇게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네. 실제로 내년부터는 이제 대선 모드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준석은 누가 보아도 대선 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입을 해서 철저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영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김신혜 대표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네. 거는 과연 합할까요, 안 합할까요? 저는 깨진다고는 봐요. 저도 깨진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물과 기름이거든요. 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은 대표제를 해본 사람이에요. 쉽게 당대표, 말하면 그쵸. 대통령 다음에 서열이 한 5번째지만 당 대표가 되면 국가 서열상 7번, 8번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미 3년 전에 권력의 맛을 36개 봤죠. 차례 네. 권력의 맛을 봤단 네.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자기 눈높이에서 위를 쳐다보게 되지 아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준석 네, 네. 캐릭터는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서 용의 꼬리가 될 것인가, 뱀의 머리가 될 것인가를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게 젊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아직 시간이 많으니 그때 이제 유승민이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나는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되겠다고 독자적으로 노선을 갈 확률이 518%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지금은 이준석도 서로 필요죠. 서로 필요해서 만나고. 왜냐면 이준석을 예전에 민주당에서 지지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 국민의힘 깨주는데 충분히 저 사람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고 이제 역선택이 있었는데, 이제 이준석의 능력이 한계치에 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지가 끊겼거든요. 아, 근데 또 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네, 네. 제가 어제 이제 이봉규 TV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자, 상대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낙연 당이 창당이 되어서 세력을 형성하기를 어떻게 보면 바라죠. 숨죽이면서 바라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재명 당이 잘 예, 저기, 예. 예. 그래야 지금 이제 우리가 최고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재명계도 공천을 하고 네. 이낙연계도 공천을 해서 두 사람이 다 이렇게 공천을 하기를 바라는 네, 것처럼 바른미래당 때처럼. 예, 네. 그렇죠. 네, 제가 네. 4강 구도라고 말씀을 네, 네.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주당 쪽에서는 제발 이준석이가 성공을 해서 이준석이가 그냥 비례대표만 후보 내는 게 아니라 지역 여러 군데에서도 아픈 곳에서도 이렇게 후보를 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세작들이 네. 지금 4만 명이라는 그 당원 속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이준석 신당과 또 이낙연 신당 이제 향후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자, 일단 여기서 하나 전제를 해야 네.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당적 구조가 말이에요. 공직자 후보로 출마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중 당직자 조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물론 진성당원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의힘당이나 네. 이준석이 만드는 개혁신당 쪽에 이름을 거쳐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있네요. 예.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올인해서 당을 창당하고 후보를 내는 데까지 배후 세력이 되고 또 네. 가장 중요한 게 쩐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도 결국에는 현 의원 두세 명이 들어와야 번호가 지금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1번부터 한 13번까지 간다고 보게 되는데 지난번처럼 그 들어가는 그 비례대표 순서라든지 이런 것 속에 너무 의원이 없으면 30번, 40번 밀려나 버리면 네.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것이 정말 태풍이 될지 아니면 찻잔 속에 미풍으로 끝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네. 그러나 이준석은 이미 깃발을 꽂았고 탈당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하여간 뭐 약간 이상하게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옛날에 그래도 안철수 그 당시에는 오 이거 무슨 일을 아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미 이제 국민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네. 저 정말 이재명 같은 사람을 가만 놔둘 수야 없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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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한계도 또 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이라고 제가 가끔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뭐 전직 목사니까 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왜 악한 자들이 흥왕하며 나쁜 자들이 왜 더 잘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난 7년간 그걸 보았어요. 네.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속임수를 행하는 자들이 흥왕해서 잘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예수님이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싸우는 나라마다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욕심끼리 모이면 처음에는 잘 욕심 따라 모이는 것 같지만 욕심이란 결국에는 각자 동상이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 큰 빅텐트 속에 뭐 문재인 밑에서 빅텐트, 이재명 밑에서 빅텐트 이런 빅텐트 속에서 알게 모르게 두 알력 세력들이 들어왔지만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비명 친명으로 나누어지면서 공천 학살이라는 엄청난 일이 자행되니까 살겠다는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네. 이 싸움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이 싸움, 서로가 잘 되고 서로가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의 신당은 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보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총선 전보다 앞으로 총선이 끝나서 네. 이낙연 미래당이 정말 20석이라도 얻게 되면 아마 5, 60석은 이낙연계로 옮겨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어쨌든 진짜 총선 전에 들어왔고요. 네네. 정말 이런 움직임들 이제 향후 여러분들이 결과로 곧 보게 되실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오늘 KTN 한국TV 뉴스 네, 이낙연 신당과 개당 이준석의 신당 향후 어떻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